202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할리 베일리 주연의 디즈니 인어공주. 그 이전에는 팅커벨을 흑인으로 바꿔버린 디즈니의 피터팬과 웬디. 더 이전에는 원작의 푸른 여정을 흑인으로 바꿔버린 디즈니의 피노키오 실사판까지. 그냥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런 영화들 때문에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몇 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원작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추억은 개무시당하고 작품은 발전도 없이 과거 원작의 명성에 빌붙기만 하고 이거에 대해 비판하면 무슨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못 배워먹은 인간 취급이나 당하고 겁나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돈 주고 이런 잣같은 일을 당하니 고통은 배가 되었죠.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번 영상도 영화의 정치적 올바름, 즉 PC를 까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영상은 PC를 무조건 욕하는 게 아니라 지나친 PC를 비판하고 적당한 PC를 권장하는 영상입니다. 지나치게 PC를 넣은 영상물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적당하게 PC를 넣은 작품은 뭐가 있으며 왜 지향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영상 시작에 앞서 이번 영상에서 비판받는 작품들에는 디즈니의 작품이, 그리고 흑인이 캐스팅된 작품이 많을 겁니다. 이에 대해 불편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건 제가 디즈니나 흑인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과도하게 PC를 집어넣어서 욕을 먹는 작품에 디즈니가 많고 흑인이 많았을 뿐이지요. 저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안 좋은 작품들 때문에 되어서 그렇지 정치적 올바름, 즉 PC는 사실 좋은 겁니다. 특정 계층만이 무언가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얻는다?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언제나 이거죠. 지나치다는 거. 과유불급. 지나친 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은 진짜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PC는 좋은 거다 이거예요. 단지 너무 많거나 지나치면 거지 같을 뿐이죠. 최근에 PC가 욕을 먹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지나치게 많으니까. 답답할 정도로 과도하니까. 최근 제가 영상을 4개까지 만들면서 비판했던 디즈니의 인어공주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영화는 원작의 흰 피부에 빨간 머리를 가진 주인공 에리얼을 흑인으로 바꾼 것만으로도 이미 PC 치사량을 넘겼습니다. 원작과 원작 팬들의 추억을 개무시한 것만으로도 이미 이 영화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영화의 제작진은 이걸로도 PC가 부족하다 느꼈는지 왕자의 역할 축소, 원작에는 없던 쓸데없는 캐릭터 추가, PC만을 노린 무리수 캐스팅까지 아주 그냥 영화를 곱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영화는 지나치게 PC에 집착하면 명작이라도 얼마나 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예시가 인어공주뿐이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같은 디즈니에서만 해도 원작의 팅커벨을 흑인으로 바꿔버린 피터팬과 웬디, 원작의 푸른 여정을 흑인으로 바꿔버리고 극악무도하게 머리카락까지 가져가버린 피노키오 실사판, 그리고 미래에 개봉할 백설공주 없고 난쟁이 없고 왕자 없는 모순덩어리 백설공주 실사판까지. 와, 말하다보니 진짜 말도 안되네. 디즈니만 있나요? 과도한 PC에 대한 집착은 헐리우드, 아니 전세계를 덮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년 고스트버스터즈 멤버들을 모두 여자로 바꿔놓고 정작 영화는 재미없었던 고스트버스터즈 리부트, 과도하게 여성 우월주의를 집어넣은 미녀삼총사 3, 1, 2편에서 주인공들의 고생을 개 헛짓거리로 만들고 새로 등장한 유색인종과 여성 캐릭터를 띄워주기 위해 급급해서 명작 시리즈를 망쳐버린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까지. 이거 말고도 사례가 엄청 많은데 진짜 나열만 하다가 영상이 끝날 수도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PC가 과해서 문제였던 작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정치적 올바름은 이런 문제 많은 작품들 때문에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어도 그 주변에 파리만 날아다니면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그걸 똥이라고 생각하는 법이거든요. 저도 세계적으로 크게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은 동양인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흑화되어 버린 PC는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지나친 PC를 집어넣는 건 PC의 좋은 의미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부작용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영화 제작자들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정신 차리라고 제발!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말하는 PC가 적당히 들어간 건 어떤 작품이냐? 앞으로 PC를 담은 작품이 가야 할 방향은 어디냐? 라고 말이죠.
물론 저의 의견이 모든 소비자들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앞에서 말한 PC가 적당히 들어간 작품은 최근 개봉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2017년에 개봉한 디즈니 미녀와 야수 실사판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걸 들으시고 뭐? 얘네들이 PC한 영화라고? PC가 들어갔다고?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이 망작 PC 영화들에게 대여서 그런 거라고. PC가 들어간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백인이 아닌 인종이 많아야 하거나 소수자 캐릭터가 나와서 이야기를 망친다거나 불편할 정도의 노골적인 메시지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망한 PC 영화들이고요. 오히려 PC를 잘 넣은 좋은 작품들은 이 영화들처럼 관객들이 PC가 들어갔는지도 못 느끼는 영화입니다. PC를 적당히 넣었으니 관객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PC를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게 앞으로의 영화계에서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내용이죠. 먼저 슈퍼마리오 영화를 보겠습니다. 슈퍼마리오 게임과 영화를 모두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이번 영화에서 피치 공주가 얼마나 멋있게 변했는지 아실 겁니다. 게임에서는 허구한 날 쿠파에게 납치당해서 마리오에게 구해지기만 하는 짐짝 같은 피치 공주가 영화에서는 압도적인 피지컬로 마리오에게 가르침을 주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해서 모험을 떠나며 끝판왕인 쿠파를 눈앞에 두고도 겁먹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멋진 캐릭터로 변했습니다. 진짜 쿠파가 반할만 하죠? 보십시오. PC한 영화의 조건 중 하나인 능동적이고 강한 여성 주인공이 충족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PC한 점이 이거 하나뿐이냐? 그랬으면 제가 소개 안 했죠. 이 영화의 또 다른 PC는 마리오의 동생 루이지를 통해 나타납니다. 게임에서는 마리오의 그림자에 가려진 비운의 동생, 영원한 2인자로 늘 고통받던 루이지는 영화에서 항상 자신을 구해줬던 형 마리오를 이번에는 본인이 구해주고 슈퍼스타의 힘을 이용해 최종 보스인 쿠파를 마리오와 함께 무찌릅니다. PC한 영화의 또 다른 조건인 소외받던 소수자의 주인공화 역시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앞으로의 PC한 작품이 갖춰야 하는 제1의 조건인 원작 존중을 해냈습니다. 이 영화에는 우리 추억 속의 캐릭터, 배경음악, 아이템 등의 모든 요소가 그대로 황홀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마리오를 흑인으로 바꾼다거나 루이지를 동양인으로 바꾼다거나 피치를 성소수자로 만드는 등의 헛짓거리도 하지 않았죠. 아마 그랬으면 1993년에 나온 슈퍼마리오 영화보다도 망했을 겁니다. 닌텐도에게 고소당하는 건 덤이고요. 아무튼 PC한 영화를 만들겠다는 이유로 원작과 팬들의 추억을 개무시한 어떤 영화들과는 확실히 비교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원작도 존중하고 PC적인 요소도 자연스럽게 조합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상적인 PC를 보여준 디즈니 미녀와 야수 실사판을 보겠습니다. 참, 이때까지만 해도 디즈니가 잘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변한 건지. 아무튼 이 영화의 이상적인 PC를 가장 잘 보여준 캐릭터는 주인공 벨입니다. 벨은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수동적이고 약하기만 한 여주인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절망하고 울고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하는 연약한 캐릭터였죠. 하지만 엠마 왓슨이 연기한 실사판의 벨은 아버지를 가둔 범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용기 내어 어둠 속으로 먼저 한 발짝 다가서고 당신과 식사를 할 바엔 차라리 굶겠다며 야수에게 당당히 맞서고 영화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야수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전장에 스스로 뛰어드는 등 원작보다 강하고 당당하고 능동적인 인물로 변했습니다. 강하고 능동적인 여성 주인공, 당연히 PC하죠? 이렇게 PC하게 변한 캐릭터가 벨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악역 게스톤의 똘마니로 등장했던 르프 역시 전보다 PC하게 변했습니다. 겨울왕국 올라프의 성으로 유명한 조시 게르가 연기한 르프는 실사판에서 동성애자로 설정이 바뀌어서 등장했는데요. 제가 고작 동성애자 캐릭터를 등장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이 영화를 좋게 평가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캐릭터는 동성애자이기 이전에 매력적인 캐릭터로 변했기 때문에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의 루프는 시작부터 끝까지 악역으로 남아있는 단순한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실사판에서는 초반엔 그저 게스톤의 비위나 맞춰두는 똘반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게스톤의 악행에 회의감을 느끼고 마지막에는 게스톤을 손절치며 선역으로 돌아서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루프가 동성애자임을 나타내는 방식도 적당해서 좋았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루프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비하인드를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죠.
제가 그걸 알아채지 못한 이유는 이 영화가 캐릭터의 성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에 불필요한 오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앞으로의 PC 작품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루프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은 대사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장면들로 묘사가 되는데, 이 장면들은 일단 루프가 동성애자라는 것에 확실히 못을 박는 정도가 아니라 가볍게 여지를 주는 형식으로 묘사됩니다. 친구들끼리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장난처럼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위가 높거나 노골적이지 않고 시간과 분량을 많이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캐릭터를 등장시켜놓고 우리 PC하다, 어때 잘했지? 돈 아니 칭찬해줘 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서 영화 이야기와 관계도 없는 쓸데없는 키스신이나 애정신을 넣어대는 망작과는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 부분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사례처럼 이 영화도 원작을 존중했습니다. 원작에는 없던 흑인 배우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야기에 몰입을 깰 정도로 노골적으로 나오거나 분량을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연들을 빛나게 해주는 명품 조연으로 등장하죠. 시대에 맞춰서 강해진 여주인공, 매력적인 소수자 캐릭터, 원작 존중과 다양성을 모두 포용한 캐스팅까지, 이 작품은 디즈니가, 아니 앞으로의 영화들이 갖춰야 할 PC에 대한 수준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잘했으면서 지금은 왜 이리 못 봐주게 변했냐고요. 지금까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미녀와 여수 실사판을 통해 앞으로의 PC 영화가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결국 결론은 이거죠. PC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얘네들 정도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겨있는 원작은 당연히 훼손하지 말고 캐릭터는 시대에 맞춰서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고 PC한 요소를 집어넣되 적당히 넣으라는 겁니다. PC가 좋은 거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나치게, 그것도 치사량으로 사람들 입에 우겨 넣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이건 그냥 득없이 실만 가득한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이는 모 기업의 주가와 매출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저도 PC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디즈니를 포함한 여러 영화 제작자들이 PC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PC와 작품성이 잘 조화된 작품을 만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나그네고요. 구독을 좋아합니다. 눌러주세요.